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정원의 입장료가 오는 16일까지 50% 할인됩니다. 순천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인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입장료를 50% 할인해 순천만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은 여름꽃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확충해 방학을 맞은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남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에 이어 철강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고도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하지만 공급 과잉과 수출 부진, 저부가가치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고도화 다각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범용 소재의 석유화학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화학 소재로 바꾸는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단계 사업비로 국비 60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방향세풍 산단에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기존의 여수화학단지가 합성수지라든가 합성고무의 어떤 그런 제품들에서 이제 기능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고기능성의 어떠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많이 광양만권으로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축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고기능성 금속 소재 가공기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을 들여 고기능성 금속 소재 연구 개발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되면 사업 추진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미래형 산업 구조로 바꾸는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양에서 씨 없는 검정 수박이 처음으로 재배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재배기술 면에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수박은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빛깔이 검은색인데다 씨가 없는 새롭게 개발돼 보급된 종입니다. 검정 수박은 당도가 높고 과질이 일반 수박에 비해 연해, 식이성이 좋습니다. 특히 더위에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병충해, 특히 이제 여름에 한 더위에 이렇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검정 수박은 병충해가 좀 일반 수박에 비해서는 병충해가 좀 덜하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일대 2.38헥타르 면적에서 올해 첫 시범 재배된 씨 없는 검정 수박 30톤은 전량 서울과 경남 지역 42개 대형마트로 납품됐습니다. 가격도 기존 수박 가격보다 30%가량 비싼 값으로 출하돼 전체 4,500여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분 공급 부족과 과도한 햇빛 노출로 올해 예상 출하량의 70%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검정 수박을 처음으로 재배하면서 예상 생산량의 70%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올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수확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 재배가 시작된 씨 없는 검정 수박은 품목과 품질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 속에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서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직원 채용에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든 광주 아시아문화원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인원조차 정해지지 않아 지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업무를 위탁할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의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4분의 1인 800여 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4급과 5급에는 일단 700여 명이 합격했고
경력직인 2, 3급에는 1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4, 5급 서류 합격자들은 당장 오늘 오후 서울에서 직무 적성 검사를 필기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절차는 다음 주 금요일 21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이번 채용은 전국적으로 3,200여 명이 몰려들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채용 정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정원을 놓고 아직도 실랑이 중이라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합격 발표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법인의 신규 채용인 탓에 어떤 요건이 당락을 좌우하는지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산점 대상인 아시아 문화개발원 경력자와 지역인재가 서류 전형에서 몇 명이나 합격했는지, 가산점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비공개입니다. 전단계관을 20여일 남기고 정원조차 미정인 채 시급히 치러지는 깜깜이 채용에 지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해남과 진도를 가로지르는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 건설사가 투자 의사를 보인 가운데 진도군과 해남군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썰물 때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린 데에서 붙여진 울돌목. 곳곳에 거센 물살과 소용돌이가 치는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외선을 물리친 호국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울돌목 위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가 해남 우수형 관광지에서 진도 타워 사이에 250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총 길이는 1km를 약간 넘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해남군에 이어 진도군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우수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영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광 테마를 함께 발전시켜 간다고 하면은 큰 기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남도 서남부 쪽에 아마 새로운 관광 테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호국 성지인 울돌목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업 추진에 앞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허가 주체와 탑승 장소를 어느 군에 둘지, 또 환경단체의 반대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해룡산단 확장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해룡산단 2차분 확장부지 0.64제곱킬로미터를 다음 달 5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2차분 확장부지에 대한 개발이 해룡산단 1차분 0.62제곱킬로미터의 분양 추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양은 매천로 지중화 포장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은 매천로 543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광양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전선 지중화 사업비 20억 원의 경우 광양시와 한전에서 절반씩 부담하고 포장 복구비 12억 원은 광양시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복숭아와 매실의 주산지인 술전 월등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월등면과 황전면 주민들은 한 농업법인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해충과 침출수로 복숭아와 매실 등 주요 소득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9일엔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해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더위가